근데 이거 말씀드리면은 피부과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얘기해도 돼요? 그런 거를? 네. 제가 피부 시술 한 5만 건 정도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피부과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피부과 시술 부럽지 않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은 사실 피부 노화의 주범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외선을 기미나 잡티, 검버섯 이런 색소만 유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굉장히 가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화장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화장품은 안 발라도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는 꼭 챙겨서 잘 바르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이제 바르고 나가셔도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워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덧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실내 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실 때 스틱 타입의 그 자외선 차단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덧발라주시면은 변함없이 그렇게 바르실 수가 있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실 때는 그 SPF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30 이상 되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피부가 예민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은 한 50 정도 되는 제품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에 보면은 플러스라고 적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 플러스에서 4 플러스까지 있는데 그거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3 플러스 이상 되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SPF 50, 3 플러스 정도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외선 차단제 중에는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자차인데,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이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출하시기 30분 전에 꼭 바르시는 게 좋고요. 무기자차는 그냥 발라서 막을 형성해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사용하기는 조금 힘드세요. 백탁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디 휴양지에 여행을 간다든지 야외 활동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무기자차로 차단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유기자차나 무기자차는 사실 효과의 차이는 없는데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기자차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하지만 이제 무기자차가 조금 더 자극이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피부가 많이 예민한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피부 보습인데,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돼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외부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피부 가려움이나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염증이 발생하면은 또 자주 긁게 되죠. 자주 긁게 되면은 또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보습을 해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기름기, 유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으신데, 피부 속에 유분과 수분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유분기가 많은 분들도 피부가 건조하면서 수분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보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많이 건조하신 분들, 유분기도 적고 수분도 적은 분들은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 두세 번 정도 마스크팩이나 보습제를 사용을 하신다면, 피부에 이제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조금 횟수를 줄여서 마스크팩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건성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분이 많은 지성분들도 사실 마스크팩이나 요즘에는 바르는 마스크팩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1일 1팩까지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한 3번,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팩이나 보습제나 이런 화장품을 고를 때 사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사실 그 해로운 성분들이 있어요. 유해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해 성분이 안 들어간 제품을 고르고 있어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 좋은 성분이 많이 안 들어간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해 성분이 되도록이면 적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트팩 같은 것도 로드샵 같은 데서 굉장히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시트팩도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떼고 그렇게 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귀찮을 경우에는 그냥 바르고 그냥 잘 수 있는 그런 이제 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을 이용하셔도 조금 더 번거롭지 않게, 건조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화장품 유해 성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파라벤, 그리고 디메치콘, 그리고 인공향료 같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간 거를 저는 많이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비타민 C 화장품입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어요. 요즘에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미백 효과도 볼 수 있고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가 있어요. 비타민 C는 이제 영양제로 복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바르는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A 화장품인데요. 비타민 A는 우리가 흔하게 레티놀 화장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탄력 개선을 할 수 있는, 주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레티놀 화장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비타민 A는 레티놀 성분도 있지만 트레티노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성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트레티노인이 들어간 그런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매를 하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실 효과는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또 피부 각질의 턴오버를 증가시켜서 묵은 각질층을 빨리 제거를 해줌으로써 새로운 피부가 빨리빨리 재생이 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제 비타민 A, 트레티노인, 연고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비타민 A 연고의 부작용은 맨 처음 바르셨을 때는 바른 부분이 조금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따갑거나 각질이 조금 이렇게 일어나거나 하는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분들과 상담을 하고 주의사항을 잘 듣고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로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얇으신 분들이, 그리고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 비타민 A 연고를 발랐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보습제를 잘 사용을 하셔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사용을 하다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사용량을 조금 줄여보시거나 아니면 사용 빈도를 조금 줄이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가셔서 구매하실 때 한 3만 원, 4만 원대 그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비싸지는 않고 또 비타민 A 연고를 굉장히 소량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 구매를 하시면은 한 3, 4개월 그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 피부 보습,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A를 통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홈케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홈케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안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안을 굉장히 잘 하셔야지 피부를 깨끗하게 예민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똑똑하게 세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